할 대수능을 향한 만점 마무리 봉투 모의고사 영어 독해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OT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했으니까 아직도 오리엔테이션을 듣지 못했다라는 친구들은요, 잠깐만 짬을 내면 되니까 어떤 구성을 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진 강의인지, 그리고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한 번만 더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드디어 1강에서 여러분과 본격적인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수능 전이니까 이거 꼭 맞아야 되는데, 나 아직도 이런 문제 틀리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조바심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따라서 시험 전에 내가 또 이렇게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긍정의 마음이라면요, 자,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더 에너지를 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노력이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요, 봉투 모의고사 1회에 있어서 18번부터 23번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는요, 요지, 주장, 주제, 제목 같은 대의를 파악하는 그런 문제 유형들 충분히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일단은 18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은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라고 해서 실제 최근에 모의평가라든가 수능에 있어서 목적 묻는 문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1회 모의고사 18번 딱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할 땐 조금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18번 문제를요, 별 2개다. 즉 우리가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한 중간 정도, 아주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텐데, 여러분도 좀 읽으면서 고전하셨죠? 좀 낯선 표현들도 있었고, 그리고 최종까지 문장을 읽어야 답이 나오는, 따라서 목적 문제 1회의 18번 문제는 그렇게 만만한 문제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럴 경우에는요, 제가 만점 마무리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적 묻는 문제는요, 선택지가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미리 선택지를 보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8번 문제 좀 읽어보니까 이거 좀 난이도가 어려운 듯한, 그러면 자, 선택지를 갔을 때 보시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거래 단절을 통보하는 건지, 거래 안 할 거야 라고 지금 통보를 하는 건지, 약속과 다르게 일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약속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이 진행되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문의하는 건지, 시기 변경 가능할까요? 문의하는 건지, 예약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즉 내용이 수정되었음을 공지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결정과 다르게 일을 추진해도 되는지 문의하는 것. 같은 문의는 문의지만 기존과 다르게 일을 추진해도 될까요? 라고 해서, 뛰어봤자 이 5개 중에 있을 거거든요. 대충 이런 바운더리를 가지고 글을 읽게 되면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중에서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When you visited our office last week, 지난주에 우리 사무실을 당신이 방문했을 때 we discussed, 우리는 의논했습니다. 몇몇 options라고 하니까 선택사항에 대해서, 뭐에 관한 선택사항입니까? 라고 했더니 핸들링은 다루는 거거든요. temporary라고 하니까 임시의, clerical, 요거는 밑에 있어요. 사무직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임시의 사무직 직원들을 다루는데 관련된 그런 몇 가지 선택사항을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At your location. 여기에서는 당신의 위치, 이거보다 당신의 회사에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는요, 자, 도입부로 뭐가 됐냐. 지난주 우리 사무실 오셨을 때 이러이런 거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some of the information, 정보의 일부, 그리고 details까지, 여기서 조심하세요. 몇몇 개, 약간이다, 그쵸? 뭐냐면 정보와 details, 어떤 세부사항의 몇몇, 약간, 어떤 거 뒤에 조심하세요. I gave you 라고 해서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께 드렸던 정보와 세부사항들에 있어서 몇몇이 were incorrect, 정확하지가 않았네요.
그래서 지난주에 방문했을 때 몇 가지 의논을 했는데 아이고 그 중에서 정보가 좀 잘못된 게 있었네요. 그래서 I want to clarify라고 해서 자, 이 글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살짝 방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단어를 아셔야 돼요. clarify라고 하면 명확하게 하다.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뭐를? 상황은 상황인데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이 상황을 좀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왜요? So there is no confusion at a later date. later date라고 하니까요. 나중에, 후에, 추후에 뭐가 혼란이 없도록 제가 상황을 좀 분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지난주에 의논했던 거 거기 조금 부정확한 게 있으니까 지금 명료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약간의 가이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조금 어려웠던 게 We had been assured of 여기에서 조금 어려웠을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수거로 이미 머릿속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Be assured of 라고 하면요. 뭐뭐를 듣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우리는 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풍부한 풀이다 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풀, 이용 가능한 인력. 그러니까 풍부한 이용 가능한 인력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었어요. 뭐에 관련된? 숙련된 temporaries라고 하니까 숙련된 어떤 임시직에 있어서 아주 풍부한 그런 이용 가능 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뭐로부터? Labor Force 주식회사로부터 이용 가능한 숙련된 그런 임시직 사람들 많다라는 거 들었는데 하지만 in checking 확인을 하다 보니까 누구랑? Resource Coordinator라고 하면 이건 자원이잖아요. Coordinator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원을 책임진다? 지금 여기에서는 인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인적 자원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하고 좀 확인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뭘 발견을 했느냐. They will be unable. 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뭘 할 수가 없느냐라고 하니까 temporary workers라고 하니까 그쵸, 임시직의 근로자들. 어떤 임시직의 근로자도 제공할 수가 없구나. 데이트는 데이트인데 언제요? 우리가 의논한 그날에 어떤 임시직의 근로자도 제공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풍부한 인력 자원 있습니다라고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의논한 날짜에 인력을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거. 이걸 알게 됐더라. 그러니까 뭔가 다른 수단,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조금 더 가볼게요. 그래서 I've taken the liberty of 라고 해서요. liberty 정도는 선생님 자유 아닌가요? 뭐 자유의 여신사 이런 것도 본 거 있으니까. of 이하라는 자유를 취하다. 요거는요. take the liberty of를 덩어리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뢰를 무릅쓰고 of 이하하다. of 이하로 신뢰를 무릅쓰고 of 이하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뢰를 무릅쓰고 making arrangements라고 하니까 조정을 했습니다.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즉 당신 대신해서 신뢰를 무릅쓰고 제가 조정을 좀 했습니다. with 누구랑? Wajid Employment Services 회사. 요 회사랑 당신 대신에 제가 좀 신뢰되긴 하지만 제가 좀 그래서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수수료는 약간 높기는 높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they do have, 이거 동사 강조잖아요. 수수료는 높지만 실제로는 뭐다? The number of temporaries라고 하니까 필요한 일용직의 수, 임시 근로자의 어떤 수 충분히 가지고 있더라라고 해서요. 아니 이전에 어떤 주식회사하고 얘기했을 때는 실제로 인력 제공받을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당신 대신해서 뭔가 요 회사랑 또 한번 조정을 해보니까 약간 수수료는 비싸도 그래도 확실한 인력 자원들 있더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Please let me know. 알려주십시오. If you wish to proceed in this manner. 이런 식으로 proceed라고 하면 진행하기를 당신 원하는지 아닌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뭡니까? 원래 의논할 때 이렇게 했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달라졌어요. 그래서 당신 대신해서 제가 뭔가 좀 조정을 했거든요.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해도 되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아까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일정하고 좀 달라진 거. 그러니까 달라진 대로 제가 추진해도 되는지 지금 허락을 구하는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까 쭉 읽었을 때 비슷한 거 있었어요. 거래 단절 얘기 아니고요. 항의도 아니고 시기 변경이 아니라 제가 조금 일정 추진을 좀 달리
하고 있는데 기본 결정하고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 라고 했는데요. 시기에 관련된 이야기 아니었고 예약 프로그램 이것도 없었죠. 의논된 사항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추진한다라는 거니까 정확하게는 딱 5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모의 평가를 보거나 기존의 어떤 그 수능 요런 데 나오는 수준하고 조금 높아서 당황스럽긴 했겠지만요. 목적이라고 늘 쉽게 나올 수만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내용이 좀 어렵겠다 싶을 때는요. 먼저 선택지에서 선택의 범위를 좀 좁혀놓고 아무래도 목적 같은 경우에는 글의 중후반부에 확실한 내용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만 인내하면서 마지막 문장까지 갔으면 그래도 놓치지는 않았겠다라는 것 배우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끝까지 제대로 갈 수 있겠구나. 그 교훈을 가졌다면.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긴장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겠다. 그거 경험하신 것만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이번 문제는요. 심경의 변화예요. 조심하세요. 심경이 어떠냐가 아니라 문제를 보니까 해롤드의 심경 변화. 자, 그러면 심경 변화에 관련된 마무리 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 변화다라고 했을 때는요. 기분이 좋은데 더 좋아진 거, 슬픈데 더 슬퍼진 거 이거보다는요. 확실하게 기분 상태가, 심경의 상태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분명히 심경 변화에 전환점이 있을 겁니다. 그 어떤 시점을 두고서 이 마음이 이러한 마음으로 딱 달라질 거거든요. 그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는데 그다지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가보겠습니다. As a 4-year-old라고 하니까 4살 때 해럴드는요. Afraid of the dark라고 하니까 어두움을 두려워하는 심경이니까요. 이런 것들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살이었을 때 해럴드는 어두운 걸 무서워했고 3살 된 여동생이 used to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서요. tease는 놀리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뭡니까? 어둠을 무서워하는 거에 대해서 막 글을 우리 여동생이 막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put someone down이라고 하면요. 누구누구를 put down, 바보로 만들다 이런 거예요. 그럼 처음에 보면 4살 때 해럴드는 되게 어둠을 무서워하는 자, 어느 날 저녁에 they were staying in a place까지 가보겠습니다. 장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떤 장소인지 where 이하에서 수식해주고 있는 거예요.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라고 했더니 they had to cross 가로질러 가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바깥 현관을 가로질러 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려면? 화장실까지 가려면 바깥의 현관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 저녁인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가뜩이나 어둠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외부 현관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야 된다. 해럴드한테는 난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 불고 있죠. 그 다음에 밤은 정말로 해럴드에게는 frightening, 무섭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어두움을 좀 무서워하는 해럴드의 전반의 심정을 보면 뭡니까? 약간 무섭고 겁먹고 느껴지죠. 자, 그런데 심경의 변화잖아요. 좀 겁먹고 무서운 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변환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침내 이 문장을 좀 조심하세요. His fear이라고 하니까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wet himself 그대로 직역하면 자기 자신을 젖게 하다잖아요. 자, 화장실 가는 거 참으면 그렇죠. 그냥 바지에다 실내하게 되면 그럼 옷을 적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바지에다가 실내 같은 걸 해서 젖게 되는 자기 스스로 바지를 막 적시게 만드는 그러한 두려움이 overcame 극복했다라고 했거든요. 무엇을? His fear.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뭐? 화장실까지 가는 여정에 관련된 두려움을 극복했다. 여기서 보세요. 딴 건 모르더라도 여기 보면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지 실내를 하느냐. 그 다음에 화장실까지 가느냐에서 결국에는 얘가 얘를 극복했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실내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화장실까지 가는데 어떤 두려움 이걸 이겨내게 되는 거. 여기에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바지 적실 수는 없으니까 괜찮아.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래 화장실까지 가자. 이렇게 결심하게 된. 그래서 set out for 이라고 하면 어디 향해서 set out for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관의 저쪽 편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현관 절반쯤 지났을 때 stepped into the light라고 하니까 빛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걸어서 들어간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는? 가로등에서 나오는 빛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고는 봤습니다. 자기 자신의 크고 아주 강력한 섀도우, 그림자를 본 거예요. 자, 가다가 가로등 밑에 불빛에 들어가니까 불빛 밑에 아주 크게 그림자 같은 게 생기잖아요. 자, 어린 마음에 childish mind, 헤럴드의 어린 마음에 느꼈습니다. as if, 마치 뭐뭐처럼 느꼈습니다. 그림자 큰 거 보니까 마치 자기가 아주 크고 강력해진 것 같은, 뭐처럼, 그림자처럼 자기가 크고 강력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니까 결국에는 두려움을 극복했구나. 화장실까지 가는 어둠 속에서. 그러면서 그림자처럼 나도 좀 크고 강력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마지막에 쐐기를 박습니다. 갑자기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그걸 극복하고 두려움이 없어졌으니까 뭔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러면서 incredible calm이라고 하니까 믿을 수 없는 어떤 평온, 이런 것이 마음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니까요. 포인트 한번 봐보세요. 어두움, 무서워했는데 결국에는 그 두려움 극복했고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두려움 사라졌더라. 두려움을 극복했으니까 자신감을 갖게 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 처음에는 뭐예요? 뭔가 좀 두렵고 겁나고. 그래서 scared 가면 되겠네요. 겁먹은. 그러다가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라고 해서 4번으로 가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에이, 쉽네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나머지 선택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체크를 하세요. 가끔은요, 여기 선택지에 있는 어휘 잘 몰라서 그래서 실수해서 틀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다 평범한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offended. offended. 자신 없죠? 그런 식으로 만점을 위한 마무리에서는요. 혹시 선택지에서 내가 모르는 선지, 어휘들 없나? 그것까지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offended라고 하면요. 불쾌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는 나머지 어휘들 중에서도 심경을 나타내는 내가 놓친 어휘들 없는지 바로 그런 걸 점검하는 게 만점 머머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심경의 변화다. 분명히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확 달라지는 어떤 전환점이 있을 거고 그런 표현들이 여러분 눈에 보일 테니까 그걸 잡으면 심경의 변화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1강에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이제는요. 대의 파악하는 시리즈로 가보겠습니다. 대의가 뭐냐면 지문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흐름, 윤곽을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 누구냐면요. 요지, 주장, 제목, 주제 요 한 4가지 유형 정도 되는데 자, 이 문제 유형이요. 실제 수능에서 대표적인 간접 연계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간접 연계가 뭐냐면 EBS 지문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EBS 지문의 내용과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 유사한 비슷한 수준의 정도의 다른 지문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제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요. 선생님 그래도 조금 생소하다고 느끼는 지문들도 좀 꽤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주제, 제목, 주장, 요지 파악하는 요거는요. 정말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측정하는 딱 바로미터가 되더라고요. 따라서 특히 독해 파트의 초반에 있어서는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요거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시면 뭐든지 기선제압이 중요하잖아요. 목적과 심경, 그 다음에 나오는 대의 파악 요것만 잘 넘어가면 첫 단추는 제대로 끼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전체적인 윤곽, 글의 흐름, 주제 파악에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건 뭘까? 요지에 있어서는요. 이 지문 읽고 나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 지문에 대한 조언, 자, 이 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읽다가 보니까요. analogy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요것이 아주 좋은 비유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요. 비유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유가 뭐냐면요. 비슷한 상황이나 대상 같은 걸 갖고 와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슷한 걸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똘똘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비유가 시작되기 그 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미리 캐치를 해두면 훨씬 유리할 수도 있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a difference. 차이가 있습니다.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Being in control 이라고 해서요. Be in control 이라고 하면 뭐뭐를 통제하다, 뭐뭐를 장악하다, 뭐뭐를 제어하다 이거예요.
뭔가를 장악하는 거, 제어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being controlling이라고 하면 뭔가 좀 제어하고 있는 거하고 거기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정작 그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장악하고 있는 것, 통제하고 있는 것하고 통제하는 것? 말장난이게 이게 뭐지? 괜찮아요. 거의 첫 문장밖에 안 왔기 때문에 분명히 뒤에 쉽고 자세한 이해를 돕는 설명이 있을 거예요.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When people lack effective skills라고 하니까 효과적인 기술이 좀 부족할 때 이러한 경우에라고 해서 구체적인 사례 나오잖아요. 자, 뭔가 효과적인 기술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부족할 때 사람들은 feel inadequate and powerless. 무능한, 무력한 이런 거예요. 뭔가 효과적인 기술 이런 게 부족할 때 무능함, 무력함 이런 것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그들은 시도합니다. 뭘 시도하느냐? cover up이라고 하면 덮는 거, 가리는 거예요. this. 이것을 가리려는 시도를 합니다. this가 뭘까요? 앞문장에 나온 거. 즉, 내가 뭔가 좀 효과적인 기술 이런 게 없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그쵸? 이런 걸 느끼게 되면 이거를 가리고 싶어요. by ing, 뭐뭐 함으로써. 그렇죠. 모든 것, 모든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고 함으로써 이것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 좀 부족하구나 라고 해서 무능하게 느끼면 뭔가 주변에 있는 걸 통제해가지고 내가 무력한 거, 무능한 걸 좀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봐보세요. The more out of control 이라고 하면 통제가 불가능한, 통제를 벗어난 이런 뜻이거든요. The more.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the more controlling 이라고 하니까 더 많이 통제하는, 여기서 보이는 구문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더 비교급 요게 보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더 비교급 하면 어떤 의미죠? 점점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뭐뭐 하게 되더라 이거잖아요. 따라서 더 많이 통제할 수 없다고 사람이 느끼면 느낄수록 나는 통제할 수가 없구나 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 많이 통제를 하게 되더라. 뭐를요? 그의 행동은 더 많이 통제하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 왜 그럴까요? 앞에 한번 봐보세요. 나는 효과적인 기술 이런 거 없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이렇게 느낄 때 그거를 좀 숨기기 위해서 뭔가 주변을 막 더 통제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느낍니다. 나는 정말 통제를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 자기는 통제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더라. 이분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통제하는 행동, 그것은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실제는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자꾸 뭔가 주변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것은 vicious cycle이라고 해서요. 이건 덩어리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다? 악순환입니다. 이건 좀 안 좋은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 한번 봐보세요. 뭔가 두세 문장이 이어지는데 하나로 압축하면 뭐예요? 무능하다고 느끼게 되면 내가 뭔가 통제를 할 수 없다라고 느끼게 되면 그걸 숨기고 싶어서 오히려 주변을 더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 이거든요. 그 다음을 한번 봐보세요. The sport of skiing이라고 하니까 스키라는 스포츠 있잖아요. 스키라는 스포츠가 제공하더라 라고 해서 아주 훌륭한 analogy를 제공하더라 라고 해서 얘가 뭐냐면 비유를 제공하더라. 즉 스키를 한번 봐보면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스키라는 것을 비슷한 어떤 소재, 상황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뭘 설명을 하는 거냐? 앞에 있는 이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뭔가 중요한 이야기, 요지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스키라는 스포츠를 가져다가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을 압축할 수 있는 선택지로 한번 가볼게요. 비슷한 상황 나와 있는 거 있나? 어차피 한글이니까 쉽게 금방 읽을 수 있잖아요. 보면 부분적 관리, 전체적인 통제 없었어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신체와 정신에 관련돼서 또 뭐 통제 얘기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통제된 훈련, 자유로운 분위기 이런 거 없었어요. 4번에 봐보면 통제가 안 될 때 통제하는 행동을 더 하는 경우. 요건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쵸? 그게 어디 있었냐면 바로 이 문장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자기 행동은 더 통제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더라라고 하니까 바로 요거에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으로? 4번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좀 편안하게 그래? 그럼 우리 스키라는 스포츠를 가지고서 한번 그거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자.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 편안하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단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구조. 앞에서 핵심적인 얘기 했거든요. 비슷한 상황 하나 갖고 와서 설명,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면 비기너스, 초보자들. 저는 스키를 못하는데 자, 초보자들 보면 스노우플라우라고 해서 밑에 있을 거예요. 제동 걸다. 근데 왜 그 스키 처음 타는 사람 보면 요렇게 막 다리 모아가지고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처음부터 그냥 달달달달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 있잖아요. 따라서 밑에 보시면 스노우플라우라고 하면 뭐로 나와 있습니까? 뭐 전 제동을 걸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전 제동. 그러니까 딱 다리를 모아서 그냥 안절부절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because 왜? 다른 기술들을 발전시키지 못했고 그리고 feel, 느끼기 때문에 뭐 out of control, 난 지금 통제를 못하는구나 라고 느끼고 다른 기술도 모르니까 처음부터 막 제동을, 이제 대개의 경우 제동을 해나가면서 제대로 팍팍팍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expert skiers라고 하면 숙련된 스키 타는 사람들은요, be in control 이라고 하면 통제를 하다, 장악하다 이런 건데 그것도 complete,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장악할 수 있는, 스킬 제대로 자유자재로 탈 수 있잖아요. without trying to be,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다 조절을 할 수 있고 통제를 할 수 있잖아요. because of, 뭐 때문에? well honed 밑에 있을 거예요. 잘 연마된 기술 때문에. 그러니까 아, 나는 제대로 다 통제하고 있다, 난 다 관리할 수 있다, 장악할 수 있다, 그럼 자유롭게 타는데 제대로 기술도 없고 통제할 수 없다라고 느끼면 처음부터 그냥 다리를 모아서 이렇게 통제하는 행동.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되잖아요. 아, 내가 뭔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느끼면 아예 한 처음부터 그냥 천천히 모든 주변을 통제하고자 하는 바로 구체적인 예. 이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한 가지 더요. 이번엔 teachers, 선생님이 나왔어요. 선생님들이 뭔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they may grasp at 뭐 하면 뭐뭐를 잡으려고 하다 뭐 이런 뜻인데, 자, 뭘 하려고 하느냐? 컨트롤을 다시 통제를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through 뭘 통해서? 벌칙을 사용해서. 또 교실에 딱 갔을 때 제대로 딱 장악하는 선생님은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이제 교실 아이들을 제대로 장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왠지 내가 장악을 못할 것 같고 막 이러면 뭐예요? 벌 같은 거 막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다시 통제권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더라라고 해서 어떤 걸 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blame, 뭐 여기서 비난이라든가 수치 아니면은 뭐 어떤 정서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inflict라고 하면 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거를 가하는, 즉 벌 이런 걸 사용해서 뭔가를 막 다시 통제권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도 한 가지 이해가 되네요.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걸 느낄 때 오히려 막 더 주변을 통제하려고 하는 선생님의 또 다른 예가 나왔습니다. 뭐 선생님이라고요,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지는 않고 또 이렇게 해봤자 효과도 없어요. 막 벌칙 같은 거 이렇게 한다고 또 어떤 학습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뭐 그러냐 그랬더니 they don't know. They just don't know what else to do. 다른 걸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막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러면 여러분 글을 봤을 때요, 자, 초반에 뭡니까? 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나오네요. 그 핵심 주제가 뭐죠?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거예요. 통제가 안 될 때는 통제하는 행동을 더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진짜? 에이, 말이 꼬이니까 나 이해하기가 힘든데 내가 비유를 해볼게 라고 해서 비유가 몇 가지 나오죠? 2가지 나오네요. 하나는 스키 봐라. 못하는 사람 통제가 안 되니까 처음부터 막 제동을 걸어가지고 전 제동 걸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선생님들도 봐라. 통제가 안 된다 싶으면 그러니까 막 벌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다 사용해서 뭔가 통제를 하려고 더 애를 쓰는 그 2가지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까지 갔다.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 비유적인 게 나왔다라고 그 앞부분에 진짜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빨리 캐치하면 남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답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 드렸던 자 20번 지문은요, 비유가 가지고 있는 구조 요걸 빨리 캐치를 하면
조금 더 독해가 명확해지고 빨라진다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1번 가볼게요. 주제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요. 주제, 즉 무엇에 관한 글인가인데 여러분 또 이 지문 그냥 있는 대로 고지고대로 다 읽으셨어요? 그러면 요 팁을 가지고서 한번 바라보세요. 자, 이 지문에 있어서 드리는 마무리 팁은 뭐냐면 첫 두 문장에 주목해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 문장까지 가보니까요. 누가 있느냐? 예를 들면 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for example이 하는 역할이 뭐죠? 그쵸? 앞에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을 하면서 사례를 들어서 좀 더 이해를 돕는 거예요. 그렇다면 특히 초반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나왔다? 그럼 얘가 주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글의 핵심일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초반에 있어서는. 그런지 안 그런지 가볼게요.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retailers라고 하면 소매상들. 시간이 지나면서 소매상들은 데디아를 알게 되었습니다. 데디아 깨닫게 됐다. 그거 뭔가 중요한 거겠죠. 왜? 시간이 흐르면서 배우게 된 거니까. 뭐냐라고 했더니 어떤 제품의 범주, category에서 범주는 are best, 최고가 되더라. displayed, 놓여졌을 때, 진열이 됐을 때. 어디? up front라고 하면 제일 앞에. 맞아요. 어떤 상품의 범주는 제일 앞에 진열됐을 때가 최고이고 그 다음에 다른 상품 범주. 다른 상품들은 are best, 최고더라, displayed 됐을 때 어디? 가게의 더 깊숙한 곳에 두었을 때, 배치가 됐을 때. 그러면 리테일러에서 하면 소매업자잖아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소비자한테. 소매업자들이 딱 봤을 때 어떤 물건을 제일 앞에다 두면 제일 좋고, 즉 제일 잘 팔리고 어떤 건 좀 뒤쪽에 뒀을 때 베스트, 잘 팔리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죠? 소매업자가 봤을 때 물건의 위치를 어디 두냐에 따라서 판매가 달라지더라. 많이 팔리기도 하고 더 잘 팔리기도 하더라. 그쵸? 진짜?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얘가 나오잖아요. 그 얘가 뭘까요? 소매업자 입장에 봤을 때 물건의 진열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잘 팔리더라. 이거 얘가 나와야 되는데, 자, 식료품 가게는 tend to 뭐만 하는 경향이 있더라. put 놓는 경향이 있더라. 우유를 at the back of the store, 가게 제일 뒤에다가 놓더라. and 그리고 chocolate bars, 그 다음에 at 어디에다가 라고 하니까 cash register 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금전 등록기, 왜 이렇게 뭐 계산하고 하는데 금전 등록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유는 가게 뒤쪽에다가, 그 초콜릿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산하려고 할 때 거기 금전 등록기 거기에다 뒀을 때 놓는 경향이 있더라. because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하나는 스테이플이고, 여러분 스테이플이 뭐냐면 주요한 식료품. 그럼 이때 원은 뭘까요? 우유가 되는 거예요. 우유는 주요 식료품이고, 그럼 the other 나머지 하나는 초콜릿바가 되겠죠. 초콜릿바는 discretionary라고 하기 좀 어려운가요? 요거는 밑에 단어가 있어요. 자유재량의라고 해서 자유재량에 의한 impulse. 요거는 충동 구매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거 봐라. 우유 같은 거는 뒤에 놓고, 그 다음에 초콜릿바 같은 거는 앞에 두고. 왜? 꼭 필수한 거는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거 어디 두더라도 사람들이 찾아서 사거든요. 근데 초콜릿바 같은 경우는 충동적으로 하는 거. 그럼 이거는 계산대 주변 이렇게다 두면, 맞아요. 우리도 큰 마트 같은 데 가보면 계산대 주변에 막판에 이렇게 뭐 캔디라든가 초콜릿바라든가 그냥 무의식 중에 사게 되는, 그런 식으로 배치에 따라서 판매가 달라진 거 딱 얘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주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다음 한번 가볼게요. 보통의 grocery shopper이라고 하니까 이제 식료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be likely to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훨씬 더 가능성이 높더라라고 해서, 자, 우유를 리스트, 즉 식품 그 사는 목록 있잖아요. 리스트에 이제 우유를 둘 가능성이 훨씬 높죠. 뭐보다 초콜릿 바보다는 보통은 우유를 이제 구매 항목 이런 데다가 놓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돈 내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초콜릿 바가 딱 보이더라. 초콜릿 바의 존재는 increases 증가시키더라. 가능성. 확률이요. 계획하지 않는 구매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그렇죠. 어차피 우유는 리스트에 있는 거니까 구석에 있더라 가서 사지만, 기다리고 있을 때 초콜릿바는 항목에는 없었지만 괜히
사게 되는. 야,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거의 중요한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아, 소매업자의 입장에 봤을 때 물건을 어디에다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판매 실적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저는 여기서 글 접으려고요. 왜냐 봤더니 식료품 가게에서 예를 들었잖아요. 이번에는 보세요. 스포츠 물건들을, 관련 용품을 파는 가게들은 이러이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얘가 뭐가 될까요? 두 번째 예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for example 뭐더라? 식료품 가게 봐봐라. 배치에 따라서 판매가 달라지더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포츠 물건을 파는, 용품을 파는 가게도 풋 놓더라라고 해서 이런 서비스 같은 걸 어디에다 두고 어디에 두고 같은 맥락의 예가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ut services, 서비스 같은 거를 자 놓더라, such as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냐라고 했더니 자전거 수리하는 거 아니면 스케이트 날 같은 거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서비스를 자 두더라 어디에다 in locations, 위치에다가. 위치는 위치인데 어떤 위치에다 두느냐라고 하니까 자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위치. 그리고 encourage라고 하니까 장려하는 겁니다. browsing이라고 하면 막 돌아보는 거거든요. 어디? 기다리는 동안 돌아보는 것을 장려하는 그런 위치. 스포츠 용품 가게 이런 데도 봐봐라. 수리하는 그런 서비스는요. 어떤 위치에 두냐면 그 수리하는 걸 기다리면서 새 용품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한번 또 이렇게 뒤져서도 볼 수 있고 요런 데다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딱 두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비스 받으면 기다리면서 또 다른 것을 또 기웃기웃하게 되면 그러다 보면 결국에 또 새로운 걸 사게 되잖아요. 두 번째 예가 나왔어요. This is not. 이것은 happenstance는 어려운가요? 밑에 있어요. 우연.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deliberate. 의도된 시도입니다. 어떤 시도냐라고 했더니 목적 상품을 사용하는. 그렇죠? 목적 상품을 사용하는 의도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시도입니다. 뭐 하려고? expose customers라고 하니까 고객들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가게의 더 많은 부분에다가 고객을 노출시키기 위한 그래서 어떤 목적 상품을 사용한 그런 의도된 노력입니다. 그럼 의도된 시도, 의도된 노력 뭡니까? 배치에 따라서 물건을 더 많이 팔고자 하는 그런 소매업자들의 어떤 전략, 전술 이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글의 구조는 뭐가 되더라? 아까 제가 첫 두 문장에 보라고 했잖아요. 소매상들은 이러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식료품 가게 봐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스포츠 상품, 스포츠 관련 물건을 파는 가게도 한번 봐봐라. 결국에는 배치에 따라서 더 효과적인 판매를 하더라 이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주제는요. 효과적으로 배치하면 특히 소매상들이 물건을 더 팔 수 있겠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번에 한번 가보세요. disposition이 뭐냐면 배치거든요. 물건과 서비스의 배치, 무엇으로? 판매, 소매업자들, 소매의 전략으로서 물건과 서비스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소매업자들의 판매 전략, 판매가 달라지더라라고 하니까 이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것도 현혹되면 안 돼요. 여기에 있어서는 베이트 프로덕트 하면 미끼 상품입니다. 미끼 상품이 아니라 배치, 배열, 진열에 관련된 문제였잖아요. 그 다음에 store proximity라고 하니까 이거는 가게의 근접성, 가게가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이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 4번 조심하세요. 보니까 in-store layout이라고 하니까 가게 내에서 layout, 뭐 배치하는 거, 선생님 진열하는 거 이거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조심할 거는 shopping efficiency라고 하니까 쇼핑의 효율성으로 쇼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매업자들이 효율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전략으로서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판매 얼마든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쇼핑의 효율성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소매의 어떤 전략으로서 물건 배치하는 거 중요하다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4번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5번은 워낙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21번에 있어서는 구조를 보세요. 처음이 주제이면서
예를 들면 감사하게도 예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예가 들어서 결국엔 첫 번째 문장이 중요했구나. 그렇게 치면은요. 글의 대의, 주제나 요지 파악할 때는 처음에 한두 문장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거꾸로도 추적할 수 있고 특히 초반에 나와 있는 연결어 이런 것들은 좀 잘 활용하면 독해를 좀 정확하게 빨리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자, 이것까지도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2번 한번 가볼게요. 22번에 있어서도요. 자, 제목을 파악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제목은 결국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짧고 명료하게 글에 대해가 간판, 저 타이틀을 붙이는 거니까 일단 주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문에 있어서 여러분 혹시 특징 보셨어요? 지난 21번과 마찬가지로 맞아요. 초반에 두 문장 잘 보세요. 글의 흐름 파악에 쓰는 첫 한두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는요. 두 번째 문장이 but이 들어가 있어요. 글의 초반에 있어서 for example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for example 앞에는 주제일 가능성이 높구나. 초반에 있어서 but이 나왔다. 얘는 어떤 역할을 할까를 보시면 글의 흐름을 금방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as climber and as an adventurous라고 하니까 climber 등반가 그리고 모험가로서 우리 대다수는 여깁니다. consider 뭐를 우리의 삶은 우리 거구나 라고 여깁니다. 등반하는 사람 또 모험하는 사람으로 그래 우리의 삶은 우리 거지. to keep or to lose 유지하거나 잃거나 아니면 뭐 보호하거나 아니면 뭐 위험을 무릅쓰거나 간에 어쨌든 난 등반하는 사람 모험하는 사람 내 삶은 내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 그쵸? 내 맘대로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 동의할 것 같은데 but 하지만 그러나 라고 해서 글의 초반에 있어서 but이 나왔다. 그러면 일반적인 전제 하나 보고서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를 but 이하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등반가, 모험가로서 내 삶은 내 거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러한 매우 개인적인 결정은 inevitably라고 하니까 필연적으로 affect, 영향을 끼치다 인데 어디? 다른 사람에게도 as well, 또한이에요. 이러한 결정은 딴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누구? 친구 그리고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두 문장에 있어서 보세요. 등반가 그리고 모험가로서 그래 뭐 내 삶은 내 거지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결정들 특히 친구, 가족들, 딴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해서 등반가고 모험가고 내 맘대로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 딴 사람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첫 번째 말고 but 이하가 더 중요한 거구나. 그 다음 문장 한번 봐보세요. The balance here. 여기서 균형은 무엇이다? to 이하하는 것이다 라고 봐두세요. 선생님 앞에 있는 거는요. 투부정사 다음에 for 이렇게 목적어 for 명사가 오게 되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즉 우리 등반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서 균형은 뭐냐? 우리 등반가가 to 이하하는 것. 그게 여기서는 균형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 등반가가 decide, 결정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what risk we are willing to take. 어떤 위험을 우리가 기꺼이 무릅쓸 건가. 뭐 이거를 결정하는 거, 뭐 그게 여기서는 뭐 균형 정도 되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at the very least, 적어도. 맞아요. 여기서 균형이다라고 하면 그래 뭐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어떤 위험을 무릅쓸까 뭐 이런 거 결정하는 거 이 정도 되겠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must 반드시 뭐뭐 해야 합니다. 그래요. 뭐 내 결정은 내가 하는 거겠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acknowledge 인정하다. 무엇을? constraint라고 하면 어떤 제약. 어느 정도의 제약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디? 우리의 독립성에 있어서. 즉 등반하고 모험한다? 내 맘대로 독립적으로 하게 되겠지만 이 독립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왜 제약이 생길까요? Out of fairness라고 하니까 공정함으로 인해서. To those who 이런 사람에 대한 공정함에서 어느 정도 제약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냐? 우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or 또는 심지어는 우리에 의존하는 사람, 즉 나에 대해서 신경하고 쓰고 나에게 의존하는 뭐 친구라든가 가족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공평함에서 우리는 우리의 독립성에도 결국 제약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즉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독립성에서 제약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 즉, 내 맘대로 할 수는 없다.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영향을 끼치니까 다른 사람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but 이하의 문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 같으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등반가 내 맘대로 하는 것 같지만 가족, 친구들 생각해야 된다. 따라서 내 맘대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는 것 acknowledge,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린 또한 be responsible for 이라고 하면 뭐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인데요. 우린 등반하는 파트너에 있어서도 또 책임이 있어요. whether or not, 뭐뭐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라고 해서요. 우리가 똑같이 공유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뭐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러한 의사결정을 뭐 똑같이 공유하든지 안 하든지 공유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어쨌든 동반, 같이 함께하는 그 동반자에 있어서도 책임이 있고 그러면서 one of the great reward, 보상이잖아요. 위대한 보상들 중에 하나 뭐에 있어서 alpine climbing이라고 하면 고산 등반하는 거예요. 고산 등반의 최고의 보상 중에 하나는 바로 신뢰인데 신뢰다? 고산 등반 올라간다 그랬을 때 밧줄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 신뢰의 상징이지만 그렇지만 단지 상징을 넘어서 단지 상징이 아니라 그것은 즉 이 밧줄은 connect, 연결을 하더라 라고 해서 뭐예요? fate, 운명이잖아요. 등반가의 운명, 이것을 연결하더라. 실제로 또 연결을 하더라 라고 해서 특히요 고산 등반한다. 신뢰가 되게 중요한다. 밧줄 같은 거. 그렇죠? 서로 운명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느냐라고 했더니 what happens to one, 한 사람한테 일어나는 것은 happens to the other, 다른 상대방,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등반이라 하는 건 내가 결정하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또 파트너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등반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끝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고려해야 된다는 게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등반하는 사람은 서로의 신뢰를 얻습니다. by ing, 뭐뭐함으로써 수용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을 수용함으로써 서로 책임을 진다. 내 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고려하면서 그러면서 신뢰를 얻어갑니다. that 이하를 알아채면서 알면서 뭘 또 아느냐라고 했더니 각자의 행동이 엄청난 임팩트, 영향을 끼치더라. 어디? 둘의 안전에서 각각 하는 사람의 행동이 서로의 안전에서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거를 알고서는 어떻게?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이런 신뢰를 쌓아가더라. 코바라. 등반하는 거 내가 알아서 내 맘대로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동반하는 파트너에게도 또 함께 걱정해주는 그러한 가족들, 이 모든 사람들 다 고려하고 거기에 관련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목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는 뭐가 될까요? 등반 결정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정답은 4번으로 가면 되거든요. 등반 결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중요하다. 1번 같은 경우에는요. 말도 안 되지만 이걸 알아두세요. climbing log가 있는데 이게 일지 같은 거예요. 등반 일지. 전혀 이야기 나온 바가 없고 신체적인 어떤 징후도 등장한 바가 없습니다. 심각한 산의 어떤 위험 요소, 산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나온 바가 없고 여기에서는 안전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위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밸런스, 균형 맞추는 이런 얘기도 없었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등반 결심을 할 때 딴 사람들도 고려하고 중요합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 글에 있어서는 초반에 대전제 나왔지만 but 이하에서 진짜 중요한 맥을 짚어가는구나 라고 해서 초반의 but은요. but 이하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 전달합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요지, 뭐 제목, 주제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양한 지문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준비된 마지막 그럼 제목 문제 한번 가볼 텐데요. 저는 이번 지문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자, 읽다 보면 이 지문은 특징이 있어요. 뭐가 특징이 있느냐? 반복되는 게 있어요. 똑같은 표현은 아닌데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된다는 것은 중요하니까.
그럼 그 중요하게 반복되는 것을 모아서 정리하면 그게 바로 주제가 되고 그걸 압축으로 표현하면 제목이 되는. 따라서 이 지문은요. 주제 문장이 뭐예요? 하나로 딱 집으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왜?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복의 공통점을 찾으면 그게 바로 주제가 되는 거거든요. 가볼게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은 contrast, 대비하더라라고, 대비한다라고 하면 이거하고 뭔가 대비하는 거죠. 따라서 contrast A with B를 보시면 되겠네요. just talking, 그냥 단지 말하는 거하고 get things done, 일이 성사되도록 하는 거, 일이 done,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요거를 좀 대비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비를 시키더라. 일상생활에서 그냥 말하는 거하고 또 어떤 일이 딱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요걸 대비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지만 some of the most crucial things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몇몇을 that 이하에서 꾸며주네요. That ever happened to us. 우리한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의 몇몇. 또는 또 대시 한 번 더 나오네요. 그럼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계속해서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 혹은 우리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중요한 일들의 몇몇은 이라고 나와서요. 자, 이 파트에 있어서 동사는 여기에 오는 거예요. that 이하 혹은 that 이하하는 중요한 일들의 몇몇은. 여러분 some of 요거 수일치는요. of 이하의 명사의 수에다가 일치시키면 돼요. things니까 복수잖아요. 복수의 몇몇이니까 복수동사 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 혹은 우리가 일어나도록 하는 중요한 일들의 몇몇은 are achieved, 달성되더라. 뭐에 의해서? 언어라는 도구를 employing이라고 하니까 사용해서, employ 여기에서는 use의 의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첫 문장이 끝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제, 제목,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대의 파악 지문에 있어서는요. 첫 문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어떤 식으로 요리되느냐에 따라서 큰 틀이 잡혀지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맞아. 말하는 거하고 어떤 일을 성사시키는 거 요걸 대비를 하지만 근데 말입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 우리가 발생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들의 몇몇들은 어떻게? 결국에는 언어를 통해서,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더라 라고 해서요. 여기까지 봤죠. 아직 감을 잡기가 조금 힘든가요? 그 다음 문장 한번 봐보세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이 have been ruined, 망쳐졌습니다. and 그리고 hurts, 마음이 have been broken 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거, 경력이 이제 망쳐지는 거, 그 다음 마음이 아파지는 거, 이것은 because of, 뭐 때문이지? What was said, 말한 거, 말되어진 거 아니면 쓰여진 것, 이것 때문에, 즉 말이라는 것 때문에 전쟁이 끝나기도 하고, 그렇죠?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경력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럼 두 문장에 있어서 공통된 게 뭐예요? 결국에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결국 요거 한마디로 하면 language예요. 말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또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니까 두 가지에 있어서 그만큼 언어라는 것 때문에 결국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도 되고 우리가 또 만나게 되기도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언어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요, grant라고 하면 부여하다, 이제 수동태니까 부여받습니다. 특별한 특정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by, 누구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to do things, 일을 하라는 권한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뭐예요? with words, 말을 통해서죠. language,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요, 사회에서 너 이런 거 해라 라는 어떤 특정한 권한, 이런 것을 받게 되는데 그 또한 with words, 말을 통해서 그런 권한을 받게 되고 또 공식적인 문화적인 행동, 공식적인 문화적인 어떤 활동, 예를 들면 결혼하는 거, 명명하는 거, inaugurating 하면 밑에 있을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 어떤 취임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condemning to death라고 하면 사형 선고 내리는 거. 뭐 이러한 어떤 문화적인 활동들, 행동들도 are achieved. 다 달성되더라. 뭘 통해서? 언어라는 언어의 사용을 통해서. 결국에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발생하게 되고 또 성사되더라라는 게 앞에서부터 보세요.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언어 때문에, 그 다음에 말을 통해서,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라고 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쯤 되면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아, 세상의 많은 일들이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사가 되는 거구나예요. 구체적인 예가 나와요. by stating the words라고 하니까 이 말을 state, 진술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라고 하니까 자, 나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남편과 부인이 됐습니다. 당신 두 사람이 이제 부인과 남편이 됐습니다. 라고 이제 선언하는 거잖아요. 요런 말을 통해서 그러면서 적절하게 qualified person이라고 하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 makes it so.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더라라고 하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혼인이 성사되게 되는, 이것도 이런 말을 통해서라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such power, 어느 정도의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by saying, 이런 말을 함으로써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적절한 상황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라 말을 함으로써 우리 사과를 하게 되더라라고 해서 마지막에 가보니까요. 철학자인 J.L.A. 어스틴, 이 사람은요. code, 말했습니다. statement of this kind, 이런 종류의 진술을 뭐라고, 뭐 전문적으로는 performatives, 뭐 수행문이다 라고 해서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진술을 뭐뭐라고 부르기도 하더라 라는 설명까지 나왔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런 것을 말하는 거, 이것은 결국 특별한 사회적인 활동을 performance, 수행하는 그것을 또 나타내더라 라고 해서요. amount to 라고 하면 어디에 해당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국 이런 활동을 수행하는 거,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준술은 뭐뭐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해서요. 이러한 말의 힘, 언어의 힘에 관련돼서 또 철학자는 뭐라고 설명하는지까지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여기 있어서 주제문 찾아보세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쭉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만큼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사되는 일 되게 많습니다. 반복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제목에 한번 가볼게요. 가보면 결국에는 언어의 힘은 힘인데 어떤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언어의 힘, 언어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니까 정답은 3번으로 가면 좋겠고, 공동체의 기술이라던가 아니면은 언어에 관련된 역사적인 교훈 얘기도 아니었고, 여기에서는 문화 간의 대화, 오해 이야기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지식을 creation, 만들어낸다 이런 것도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여러분과 특히 후반부에 4가지 지문 봤었잖아요. 그 4가지 지문들은요. 여러분이 구조를 좀 잘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23번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어지는 거. 2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벗이 가지고 있는 역할. 21번 같은 경우에는 짜잔 주제 얘기하고 그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for example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까 20번 같은 경우는 뭐였죠? 중요한 이야기 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좀 더 설명한 거. 이것까지요. 이러한 구조를 좀 따져보신다면 훨씬, 특히 전체적인 글 내용 이해하는 데서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 테니까 복습하실 때는 그 구조, 전개 구조를 꼭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24번 그리고 31번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분발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